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라톤 국어 김종현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곧 있으면 바뀌게 될 2028 수능 국어 무엇이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로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읽고 그래서 바뀐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년차 국어 강사의 입장에서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2027 수능 국어를 보는 학생들은 내년에는 이렇게 바뀌니까 웬만하면 올해 끝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8 수능 국어에서 현역 고3이 되는 친구들, 2028 수능 국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봐야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차이점을 좀 알아놓고 대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2 때까지 2027 수능 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선택형 국어 수능으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기출 공부를 하실 테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대비를 좀 해놓을 수가 있겠죠.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좀 있을 거예요. 2028 수능은 이렇게 바뀌니까 나는 이 기출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예상을 해놔야겠구나.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 대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능 국어를 제가 왼쪽에다가 적어놨고요. 이제 변화하게 될 2028 수능 국어의 모습을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목 구성이 독서가 1번부터 17번, 문학이 이제 18번부터 34번, 그리고 선택 과목이 35번부터 45번인데요. 이제는 화법과 언어로 시작해서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으로 이어집니다. 선택 과목은 폐지가 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자 보면 화법, 작문, 언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인데 바뀌는 것은 이제 화법도 공부해야 되고 작문도 공부해야 되고 언어도 공부해야 된다. 모두가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작문은 쓰기를 의미합니다. 언어는 문법을 얘기해요. 단어, 품사, 성분,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 과목이 폐지된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문항 구성 한번 가볼까요? 17, 11문항으로 선택 과목이 뒤로 빠져 있어요. 독서하고 문학을 푼 다음에 화법하고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푸는 식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10문항, 20문항, 1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독특하네요. 비문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문학 플러스 작문, 지금의 쓰기예요. 쓰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초고를 쓰고 어떤 식으로 고쳐 쓰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비문학하고 복합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문법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여러분 잘 보세요. 화법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언어도요 그대로 있습니다. 작문도요 그대로 있습니다. 독서도요 그대로 있습니다. 문학도요 그대로 있어요. 뭐가 빠져요? 맞습니다. 이제는 매체가 빠진다는 거 체크를 좀 하셔야겠네요.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가 빠진다. 매체는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블로그에 링크 어떻게 다는가 이런 건데 사실 출제위원들보다 요즘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매체는 이제 어떤 좀 평가의 실익이 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일단 매체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과 문항은 동일한 거 보이시죠? 80분 45문항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뭐가 바뀌는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독서, 문학, 화법, 작문, 언어 쫙 살펴보시면은 일단 독서 이론이 3문항, 그죠? 이게 독서론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독서론이 3문항이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이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이 13문항이 되고요. 독서와 작문이라는 갈래복합이 하나의 이제 신설된 신유형이 되겠죠. 2문항이 됩니다. 그러면 비문항 문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 문제가 출제가 된다. 실제로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글을 이렇게 초고를 썼고 이렇게 고쳤을 건데 이때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한 문제가 좀 줄었어요. 제가 조금 더 가면 인문예술이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문에는 법학, 경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문학은 보면요. 고전소설, 현대시가, 현대소설, 고전시가. 제가 일단 여기에서 극갈래는 뺐어요. 극갈래도 산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출제율이 안 와서 일단은 빼놓긴 했는데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연극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17문항이었는데 15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거. 원래 우리가 2022년도 이전에 15문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2021년도 이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법, 말하기입니다. 뭐 사회자의 말하기라던가 라디오 진행자의 말하기, 대담,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제시되는 문항인데요. 화법은 기존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푸는 거였고 화법이 한 세트, 세 문항이었고 화법과 작문이 통합으로 이제 세트 나오면서 두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네 문항 이상이 출제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 화법 한 세트, 선택 아니고 다 푸는 겁니다. 화법과 원어. 와, 이 라디오 뭐 이제 진행자의 말하기 혹은 학생들의 토론 이런 것과 함께 문법 문제가 나와버린다. 그렇죠? 말하기와 문법이 섞였다.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통합 세트가 두 문항으로 나온다. 그래서 화법은 기존에는 한 이제 7문항 정도가 됐는데 6, 7문항 정도가 됐는데 바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문항이 출제가 되겠다. 이 중에 또 언어가 있으니까 화법은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 이제 쓰기입니다. 쓰기. 초고 쓰고 고쳐 쓰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작문에서는요. 이 선택 과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아까 화법하고 비슷했는데 여기는 작문이 한 세트, 세 문항 나오고 독서하고 연결이 되네요. 비문학하고 글쓰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두 문항이 나온다. 요것도 예시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 문법이죠. 문법이 총 5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쵸? 총 5문제가 나오고 매체 통합 세트에서 한 문항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언어 단독으로 4개가 나오고요. 화법과 언어 통합 세트로 한 문항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변화되는 수능국어 이때 가면은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된 유형의 시험지, 변화된 모습의 시험지를 어떤 난이도로 느낄지, 그렇죠? 난이도 조절을 할 때 데이터가 좀 부족할 거예요. 천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선택형 수능국어로 바뀌었을 때의 데이터를 좀 보자면 지금 2022년도 이때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등급 컷이 널뛰기 하죠. 이거는 평가원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해야 학생들이 안정적인 등급 컷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풀어낼까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수능 때는 85점이었는데 9평 때는 96점이었고 6평 때는 또 어려웠네요. 89점. 그러니까 이때는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한 거죠. 왜? 학생들이 새로운 시험지를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2028 수능도 마찬가지다. 데이터가 부족해. 시험지는 바뀌었고 처음으로 학생들 풀려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2028 수능국어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쉬워질 수도 있고 6평, 9평 수능 때 막 등급 컷이 널뛰게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내가 6평 때 풀었던 거보다 갑자기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수능 시험지를 받았는데 9평 때 풀었던 거보다 또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더 불안하겠죠. 이런 위험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이거 2027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2028 수능까지 가지 마시고 끝내시는 게 좋고 2028 수능 국어를 이제 봐야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예시 문항을 좀 보세요.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2028 수능 국어를 출제할지에 대해서 정보들을 좀 올려놨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어디에서 또 다운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시 문항 미리 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이런 모습이구나 2028 수능 국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매체가 아니라 화법, 작문, 그 다음에 문법까지는 폭넓게 좀 공부를 해놔야겠다까지 생각을 하시고 신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신유형도 한번 좀 학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가원에서
발표한 예시 문항인데요. 요런 식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면 또 힘드시니까 제가 일단 몇 개를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운로드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법과 언어. 자, 보시면 발표이다. 화법 맞죠? 발표예요. 발표 지문이 쭉 나오는데 언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인용절 바로 뒤에 동사, 의존명사, 피동접사. 아, 화법과 문법이 믹스가 되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화법 지문의 내용 영역은 언어로 간다. 출제 의도까지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잘 예시 문항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화법과 언어, 학생의 토의 보이시죠? 이것도 화법, 말하기에 관한 지문인 거예요. 학생들이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요거는 이제 화법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화법의 화법이다. 화법 지문에 언어 문제도 있고 문법 문제도 있고 말하기 문제도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엔 독서와 장문. 얘도 신기하네요. 비문학하고 장문 쓰기입니다. 자, 좋아요. 지문이 쭉 나와 있고요. 비문학 지문이에요. 비문학 지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독서 문항이네요. 독서 문항도 있고 이 문항에 딸려 있는 어떤 장문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네요. 와, 재미있네요. 그래서 독서 지문에 어떤 장문 문항까지 딸려 들어간다.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방금 이제 독서 지문이었는데 비문학 지문이었는데 내용 영역이 장문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장문. 자, 보이죠?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나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겠어.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글을 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이 예시문항들 보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시문항에서 유난히 학습 활동이 많습니다. 보기라는 박스보다는요. 보기를 참고하여 보다는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지금 이제 우리 22 교육과정의 어떤 정신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습 활동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에서도 학습 활동, 보기 대신에 학습 활동을 좀 끌어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학습 활동을 읽고 이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과 융합 수업에 그러니까 22 교육 이제 과정하고 상당히 또 맥락이 일치하는 문제들이 있다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2028 수능국어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한 지점들 잘 체크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오늘의 정보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또 궁금한 점 달아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제가 설명해 다니면서 이 변화하는 수능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이 정보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마라톤 국어 김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